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에는 잘 모르셔서 쓰지 않고 계시는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활용하면 편리해지는 윈도우 팁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및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나오죠. 자, 마우스를 그 날씨 위로 가져갑니다. 얹으시면 위쪽에 이렇게 뉴스와 관심사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정보들은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물론 나의 관심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관심사는 미리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뉴스 창이 뜨게 되면서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뉴스 관심사가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뉴스 및 관심사로 가셔서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라고 써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얹으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도 강의 화면 찍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있으면 이런 게 뜨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는데 보통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는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눌러서 뉴스 관심사 창이 나왔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화살표가 있죠. 자, 이것은 새로 고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맞춤 뉴스 설정이라고 있죠.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 정치, 경제다 또는 사회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맞춤 뉴스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뉴스, 국제, 금융, 과학, 연애, 사설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체크가 돼 있지 않죠. 자, 저는 아까 꺼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건 보기 싫고 내 관심사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의 뉴스가 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의 뉴스만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일일이 검색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열려있는 사이트 창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한 번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쳐진 상태에서 Alt에 손을 떼어주게 되면 바로 그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창이 열려 있을 때도 똑같이 Alt 누르고 탭을 한 번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축소 기능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윈도우에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보드에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창문 모양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창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에서 확대하거나 또는 마이너스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을 하셔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 키 옆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그걸로 확대와 축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은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돌려도 확대 축소가 되죠.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다 아실 텐데 자, 읽어주는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 돋보기 창이 나온 상태여야 합니다. 자, 이 돋보기 창 어떻게 꺼냈죠?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읽기 시작할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과 알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줍니다.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읽다가 끝내고 싶을 때는 또 똑같이 컨트롤과 알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어느 범위를 읽고 싶다 하면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그 범위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똑같이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끝나죠. 자, 그래서 책 같은 뭐 이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읽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컨트롤과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만 쳐주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구역을 전부 읽어주게 되겠죠.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기능은 컴퓨터 화면 위에 떠있는 어떤 텍스트든 전부 가능합니다. 워드도 가능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모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지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점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이모지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문서를 쓰거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모양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 전부 이 이모지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모지 모양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대표 모양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모지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오모지도 있죠. 자판에 있는 여러 가지 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이나 이런 대화하다 보면 이런 기호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기호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용하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죠. 윈도우가 설치된 어떤 컴퓨터든 간에 윈도우 키 누르고 점만 누르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호 뭐예요? 보통 뭐 중요하다 할 때 당구장 표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도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호도 이 아래를 눌러보시면 뭐 대표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기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실 때마다 일일이 찾으려면 또 귀찮으시죠. 자, 그럴 때는 메모장을 엽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매자만 써도 바로 메모장 나오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많이 쓰는 것들은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죠. 윈도우 점 누르고요. 자, 여기서 기호 선택을 하시고요. 많이 쓰는 기호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찍어서 미리 모아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거는 여기서 그냥 복사에다가 쓰셔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호들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복사해놓고 쓰시는 것도 귀찮다 하실 때는 특수 문자 코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요. 특수 문자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41445 해볼게요. 자, Alt키를 띄면 해당하는 기호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1666 Alt키 띱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특수 문자 코드는 본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습니다. 자주 쓰이는 기호들은 제가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캡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서핑을 하신다든지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일부분을 좀 캡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왼쪽에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왼손으로 전부 가능하죠. 윈도우 Shift S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십자 표시가 나오죠. 자, 캡처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깔끔하게 보이고요. 이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른 데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좀 전과 같이 워드패드 같은 거 열었을 때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면 이렇게 그림이 아예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윈도우 Shift S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설정 버튼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정 창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설정을 막상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한참 찾으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정 검색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 설정 검색이 정말 편해요. 자, 예를 들어 배경 화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고요. 배경 화면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배경 쳐볼게요. 자, 그러면 배경 화면 상관없이 배경만 쳐도 관련된 게 전부 나오죠. 배경 이미지 설정, 배경 화면 배경 선택, 이미지 표시, 잠금화면 배경 변경. 그렇죠? 자, 그 다음 모든 결과 표시 누르면 관련된 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안에 관련돼서 뭔가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안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관련된 게 전부 나오죠. 여기서 보시고 어디에 있었다 하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일일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을 찾으신다든가 또는 USB를 꽂았을 때 파일 탐색기 열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지 파일 탐색을 하죠. 자, 그때 일일이 누르실 필요 없이 단축키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E 키 누르시면 바로 탐색기가 나오게 되죠. 이 기능 키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웹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인데요. 자, PC 모니터에 웹용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노트북일 경우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이 많죠. 자, 그럴 경우 로그인을 할 때 비번 같은 거 필요 없이 얼굴로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죠. 자, 이것은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 헬로우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얼굴을 카메라에 비치는 것으로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에 웹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이나 또는 웹 카메라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얼굴 인식을 이용을 하면 비번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능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PC 잠금 기능 키죠. 윈도우와 L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잠기게 되겠죠. 개인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일기를 쓰신다든가 할 때도 누군가 뒤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잠그고 이용을 하시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마우스 포인터 사이즈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 보면 이 포인터가 어딘지 가끔 헷갈려요. 더군다나 이 화면 해상도가 높을 때는 더 작아 보이죠. 자, 이 포인터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라고 여기 나오게 되죠. 좌측에 마우스 포인터 누릅니다. 자, 그럼 포인터 크기 변경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면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포인터의 끝부분이 찍히는 부분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보시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문장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문장이 길 경우에 내 텍스트 커서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텍스트 커서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보기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커서 누르고요.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워드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게 되면 자, 커서가 이렇게 중간에 어디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경우 여기서 텍스트 커서 표시기를 켜줍니다. 자, 켬으로 바뀌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커서가 보여서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자, 카톡에 들어와 봤어요. 어때요? 카톡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을 하실 때 잘 안 보이시거나 헷갈리실 경우에는 이 텍스트 커서 표시기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사이즈는 여기서 좀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컬러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편리하신 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 숨겨진 활용성 높은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